자, 이슈요. 첫 번째 이슈. 네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종목 몇 개 이렇게 수익이 대박 났다고 해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현상적으로 추세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시장 이슈를 살펴보셔야 돼요. 네. 어떤 것들이. 자, 제가 기존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동국 RNS라든가, 뭡니까? 그 유니언 머티리얼즈, 유니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있잖아요. 한 세 개만 보자. 뭐 두 개 정도만 보자. 유니언과 유니언 머티리얼, 동국 RNS 정도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해서 갈등 고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중국 제재 명단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갈등 고조가 되는 것으로 일단은 해석할 여지가 생겼고,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방산 또 기술 59 기업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그래서 이 화웨이, 차이나 모바일, SMIC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지령, 이게 대단한 거예요. 투자 금지령은 오늘 8월부터 발효가 된다고 해요. 8월 달부터. 그래서 기존 투자자도 뭐 매각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감독님 한번 기사 한번 열어봐 주시죠. 각 부장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바이든 중국군 연계기업 투자금지 확정. 아, 이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뭐 히토리 종목만 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시장에 변동을 크게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심려가 좀 큰 기사거리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하게 보시죠. 냉정하게. 자, 동국 RNS. 기존에 여러 번 반복드렸어요. 여기서 한번 시사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동국 RNS.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자, 제가 스토리를 한번 엮어볼게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이라는 게요. 이런 겁니다. 원래 저점에서 주식 올랐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고점을 치게 돼 있어요.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중간 정도 적절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기술적으로 지지받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요 정도 되면은 무조건 주식을 삽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빵 튀어오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음봉이 길게 아래로 내려왔지만은 요거는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오히려 밑에서 이렇게 저가 매수 공략을 하면 좋습니다고 해서 기존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 만약에 그 전에 좀 사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6.9%까지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일정 부분 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사 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 정도는 가져가자. 하나 정도.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전반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빅텍은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 조금 움직였을 때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 이슈에서 조금 상당히 유감스러운 내용인데, 중국 제재 명단 수정이 되는데, 좀 미중 간의 갈등 고조가 되면은 조금 쉽지 않다. 이런 말씀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은 뭐 이해는 되는데 뭘 사야 되느냐. 이제 히토류군요. 기본적으로. 네.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이슈상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이슈 보기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백신 여권. 백신 여권 주목하셔야죠. 네. 백신 여권이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제대로 보급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백신 여권이 충분히 보급이 되고 났을 때 어느 정도 물이 익었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여권 하면 기존에 우리가 딱 차트 볼까요? 차트 보고 제 내용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자, 우리 구독자님들, 자, 이제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세 종목은 기본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럼 뭐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라운시큐어. 라운시큐어는 14.85% 올라갔어요. 너무 좋네요. 그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좀 주목하시면 되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쭉쭉쭉쭉쭉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뻐 죽겠다. 라운시큐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예, 아이크래프트. 너무 좋네. 그죠? 뭔가 좀 이렇게 한번 전고점에서 조금 살짝 눌러준 느낌이 나는데, 요런 거, 라운시큐어가 쭉 올라가면은 2번 타자로 쫓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죠. 초보 사장님 좋습니다. 라운시큐어. 케어랩스.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조금 약합니다만은 스무스무 올라가잖아요. 주식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1등주가 가고요. 2등주가 가면은 아이고 이제 3등주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은 케어랩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중복되는데요. 예, DBDC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하고요. 이 백신 여권하고 중복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안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수익이 좀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백신 여권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좀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 소식에 의하면 유럽 쪽에서 7월 달에 도입하는 거다. 지금 몇 월 달이죠? 6월 달입니다. 6월 달. 7월 달에 도입을 한대요. 뉴욕 백신 여권 110만 건이 돌파되었다고 합니다. 필리핀도 도입 발표를 했고요. 주요국 도입 확대에 정부도 백신 여권 상용화 논의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SGA 솔루션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한가 들어간 종목 단번에 안 꺼지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한번 월, 화, 수 중에 한번 쫙 눌러줄 때 한번 공략해서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또 센스 있는 또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K사인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 도입 몇 개 회원국이 7월 1일부터 되냐 하면 27개국이에요. 27개국. 말이 27개국이지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죠? 그래서 유럽연합의 27개국이 진행이 되는 거. 이거는 서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거든요. 지금 이제 바이러스 전파를 자기 스스로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마스크 끼게 되는데, 니는 껴라, 나는 안 껴도 괜찮다. 예전에 이러신 분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상호주의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진행될 거니까 보급되는 거고, 아직은 많이 전파가 안 됐어요. 아직은 많이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지도로 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그죠? 이렇게 뭐 중국, 한국, 이스라엘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지도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네. 주요국 백신 여권 도입 네. 사례를 해가지고 한국, 이스라엘, 중국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고 이해 편의를 위해서 예, 요렇게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네. 요런 국가들 덴마크, 유럽연합. 예, 보면은 유럽연합은 영내 자유이동 6월 시행 예정이라 여기 기사는 또 나와 있네요. 한국은 한국 입국 시 확진자 접촉 시 내국인 격리 면제. 예, 이스라엘은 뭐 체육관, 레스토랑, 카페, 호텔, 경기장 출입. 중국은 해외 출입국 가능 및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 표시. 현재 상호 인정국가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어요. 네. 기사화되는 건 뭔 얘기입니까? 시장에서 관심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심 뭐로 표현되는 겁니까? 돈의 수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유동성. 그럼 관련된 기업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올랐을 때 잡지 마세요. 걱정해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좀 자신감 있는 분 이외에는 잡지 마시고 좀 내렸을 때 쭉쭉쭉 모아가지고 한번 쭉 뻗어 올라갈 때 뭐 당일 중에 15% 이상, 20% 이상 올라가지면 좀 이익 실현해주는 센스가 필요하잖아요. 좀 팔고 다시 또 종가에 담으면 되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여권. 결국은 백신에 이 백신 맞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준비하신 이슈는요? 네네. 뭐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 두산중공업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서 뭐 기존에 제가 좀 이 원자력, 소형 원자력 관련해서 많이 뭐 언급한 종목, 뭐 일진파워도 있고 우리 기술도 있고 BHI도 있고 보성파워때 두산중공업 등등등등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것은 두산중공업하고 BHI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진파워도 기존에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의 이제 소형 원전 건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관심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더 이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함께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냉각 방식의 소형 원자력 방식이라고 하는데 4세대 원전이라고 하고요.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좀 자세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빠르게 한번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 미국 원자력 발전 동맹 구축 이게 중요해요.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발전 동맹 구축 속에서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 개최 소식 등에 상승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해외 원자력 발전소 시장에 함께 진출하겠다는 공동声明을 내면서 양국 간의 원자력 발전 도움이 구축된 가운데 국내에서 정부와 전문가 업계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원전 관련 협정에 나설 예정이다. 예, 그래서 지난 3월 출범한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갖게 되면 쭉 나오는데 이거는 과거에 나온 그 기사를 제가 한 번 더 가져왔어요. 예, 가져왔는데 어쨌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관련되는 이런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단발성으로 끝난 이슈는 최소한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자력이 원자력 관련된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그동안에 좀 많이 분위기가 좀 눌려 있었잖아요. 예, 최근에 증폭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아까도 기존 종목 좀 말씀드렸지만은 뭐 일진 파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신기계 이런 것도 트레이딩을 한번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올라왔던 종목을 한번 두산중공업을 제가 열어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처럼 이거는 추세 대응이에요. 추세 대응. 예, 지금은 단기간 내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평선하고 되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20일 매수 평단가도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이제 수급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자, 오늘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팔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나 좋아요 이러면서 열심히 사고 계세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제 현상을 보고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기관 투자가는 쭉 사주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팔다가 오늘 조금 사줬네요. 네. 자. 기관 외국인은 16,000원, 한 18,000원 이때부터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보십시오. 제가 예전부터 제가 이제 삼성증권 HTS 열어놓은 이유가 합산 수급을 보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예. 오늘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했었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합산 수급을 보려고 열어놓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거 표시가 안 되노.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팍 떨어진 게 있죠. 네. 이 외국인들이요, 이 수급이 올라왔다가 밑으로 팍 떨어졌어요. 자, 위에 거 뭐고 아래 거 뭐예요? 예. 요거는 외국인 누적 수급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외국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올랐다가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역시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더 많이 떨어졌죠.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산수급이라고요? 기관이랑. 예, 요게 뭐냐, 외국인이 팔았다가 조금 더 사줬는데 좀 크게 볼까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외국인이 이 샀다가 팔았다 좀 사줬는데, 요 밑에 하단에는 외국인과 합산수급 밑에 쭉 빠졌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기관 투자가들 쭉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산 수급이 양 매도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잘 보고 있다가 좀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면 절반 정도 파세요. 절반은 파시고, 나머지 절반, 또 나머지 절반, 50%의 50%는 5일선이 깨지면은 50% 파세요. 그러면 100%에서 50% 남은 거죠. 50% 5일선 깨지면은 25%만 남는 거예요. 끝까지 추세 대응하시고, 나머지 25%는 21선이 깨졌을 때 파세요. 네. 그렇게 하면 거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완벽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보유 관점이에요. 왜? 왜 보유 관점이지? 그건 바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에 답이 있어요. 예. 자, 보이소잉. 두산 인프라코어가 5.8% 올랐어요. 왜 올랐죠?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한다며요. 인적 분할하면은 회사가 변화가 있다며요. 가치가 올라간다며. 그 분할해서 제가 맨날 똑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현대중공업에서 기계 부분 가져가고 두산 밥켓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사업부가 두산중공업에 탁 붙어버리면 자산의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산의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 이슈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그거 언제 하죠, 정답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일정하면 체크하지.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이달 아닌가? 네.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적분 일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네. 중요하신 네. 말씀이네. 네.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하고도 연관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게 두산 5월 28일 날 감자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회사를 쪼개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일정이, 네. 5월 28일 요거 됐고, 결의가 됐고요. 결의가 6월 11일. 6월 11일 날 감자 결정이 유상 감자가 되는 거네요. 6월 11일. 제가 볼 때는 한 6월 11일부터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때 이후로 해서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정확하게 뭐 거래 정지 기간 이런 게 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닌가요? 예. 일단 6월 10일 이후로 한번 보시죠. 다음 주에요, 6월 11일. 다음 주인가?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가요? 일정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네, 일정 체크하셔야 돼요. 두산중공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예, 보니까. 그래서 두산중공 보니까 이 기관이 외우고 있는데 양매도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좋다면 왜 양매도가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 정도에 보고 이제 약간 추세가 좀 약하다 싶으면 절반 자르고 그 다음에 5일선에서 깨지면 절반 자르고 20일선 깨지면 전량대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두 종목에서 뭐 평균 이상의 성공 투자를 거둔 거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6월 29일부터 6월 29일 나옵니까? 7월 20일로 돼 있고요. 이거 뭐야?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21일이네요. 7월 21일 날. 네, 6월 29일 날 거래 정지가 되는 겁니까? 6월 29일 날 거래 정지가 되고요. 그럼 6월 28일 날 파세요. 7월 21일 날 신주 상장 예정일이네요. 네. 그럼 사실 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제 그거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2는 6월 29일 날 거래 정지되니까 6월 28일 날 3분의 2, 300만 원씩 갖고 있다면 200만 원어치는 6월 28일 날 그냥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확정시키는 게 좋고요. 혹시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내릴 수도 있지만은 분할돼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만 한 달 동안 거래 정지시키고 거래 재개되는 날 첫날에 10분 이내에 파십시오. 10분 이내에.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케이스를 여러 가지 도전했을 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5번 시도해서 4번은 성공했어요. 제 기억으로. 네. 네.